설렁탕을 좋아하시나요? 소의 사골에 약간의 고기를 넣어 푹 고아 만든 음식입니다. 설렁탕에 밥을 말아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더없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도가니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골이 잔뜩 붙은 다리뼈를 삶아서 연골만 골라내면 도가니 수육이 됩니다. 도가니를 쫀득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쫀득하다기보다는 찐득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는 대부분 거대 단백질인 콜라겐 분자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일부 녹아서 이렇게 찐득해집니다. 콜라겐은 척추동물의 전체 단백질 중 약 25에서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지만 신체의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푹 고우면 일부 녹기는 합니다. 한편 뼈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수산화 인해석으로 주로 인산칼슘과 탄산칼슘 등의 칼슘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낙 단단한 구조라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몇백 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니 7만 년 전에 살았던 현생 인류의 유골이 남아있고 200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 하빌리스의 유골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즐겨 먹는 설렁탕, 도가니탕은 결국 뼈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지방과 그리고 진짜 오래 삶아서 일부 분해된 콜라겐이 만들어낸 소량의 단백질 그리고 약간의 미네랄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양지와 같은 고기를 넣어서 단백질 함량을 올린 것이지요. 이렇게 뼈에 들어있는 소량의 영양 성분마저도 버리지 않고 조리법을 개발하여 알뜰하게도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만 이렇게 알뜰하게 뼈에 붙은 지방과 소량의 단백질까지 우려 먹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뼈를 먹는다는 좀비벌레 오세닥스도 있습니다. 오세닥스라는 학명은 라틴어의 뼈를 먹는 본 이터에서 왔습니다. 얘들은 해양의 죽은 사체의 뼈에 붙어 살기 때문에 뼈벌레, 좀비벌레라고도 부릅니다. 이 친구들이 과학계에 보고된 것은 몬트레이 아쿠아리움 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2004년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단순 발견에 관한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은 생식에 관한 논문인데요. 단순 발견에 대한 논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캘리포니아 바닷속 몬트레이 캐년 수심 2891m에서 9에서 10m에 달하는 고래뼈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래뼈에서 해양 밑바닥에 사는 저소동물들이 붙어서 자라는 것을 발견했지요. 이 녀석은 촉수와 줄기 그리고 생식기관과 뼈에 부착하는 뿌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적 특징은 털이 숭숭 난 것 같아 우리말로 다모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갯지렁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새로 발견한 이 생물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생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분석하여 비교해 봤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다모류와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도 기존 다모류와 다르게 입도 없고 항문도 없으며 소화기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생물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속 지너스 오세닥스, 즉 뼈를 먹는 녀석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연구진을 매우 당황하게 만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수컷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채취하는 족족 다 3에서 4cm 정도 크기의 암컷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발표된 두 번째 논문에서 수컷을 찾았어요 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수컷이 너무 작기도 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 수컷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오세닥스 사진의 표시에 보면 줄기 안에 관이 있는데 그 관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현미경 사진을 보면 붉은색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하얀 자루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수컷입니다. 누가 이게 수컷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암컷에 비해 엄청 작고 난장이 자루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 수컷은 정자만 생산하는 주머니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 연구진이 한 마리의 암컷에 존재하는 수컷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111마리나 되더라는 것이지요. 참 많기도 합니다.
암컷은 드넓은 바다에서 수컷을 만나 수정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였는지 아니면 만사가 다 귀찮아서였는지 그냥 몸속에 수백 마리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세닥스는 전 대양의 저서층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26종에서 27종이 보고되었습니다. 고래뼈에서만 발견되냐고요? 뼈 종류를 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에서 추락한 소뼈에서도 발견되고 바다에 빠져 죽은 새의 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세닥스는 오래된 화석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석에서 발견된 흔적을 살펴보면 중생대 백악기 초기인 약 1억 2,500만 년 전 화석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고래, 물고기, 거북 등의 다양한 화석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도 없고 항문도 없고 소화기도 없는 이 오세닥스는 도대체 그 단단한 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일까요? 먼저 뼈에 어떻게 달라붙어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뿌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사진을 보면 뿌리의 바깥쪽에 초록색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줄기 쪽에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성의 성질을 띠는 프로톤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효소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즉, 이 효소가 많으면 세포 밖으로 프로톤을 분비해 외부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뼈의 주 성분인 탄산칼슘은 프로톤과 만나 탄산수소 칼슘을 만드는데요. 고체인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지만 탄산수소 칼슘은 물에 녹습니다. 이렇게 탄산칼슘이 녹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요. 이는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또 다른 효소,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물에 잘 녹게 만드는 효소인데요. 화면에서 뿌리가 초록색으로 보이지요? 뼈와 연결되는 뿌리 쪽에 이 효소가 엄청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효소도 결국은 주변 환경을 산성으로 만드는 프로톤 생성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두 효소의 작용에 의해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뿌리는 내렸습니다. 입도 없고 항문도 없고 소화기도 없는 오세닥스가 어떻게 뼈에 들어있는 거대 단백질 덩어리인 콜라겐을 먹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뿌리를 잘라서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뿌리 부분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아주 다양한 효소가 엄청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효소들이 뿌리에서 분비되어 뼈와 연결된 부위에 존재하는 콜라겐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게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뿌리 내부로 이동하는데요. 그냥은 못 들어옵니다. 세포막과 이들로 이루어진 피부 조직과 같은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얘들의 출입을 허락해주는 문이 존재해야만 하지요. 연구진은 뿌리에 잘려진 단백질을 끌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콜라겐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효소를 만들고 뿌리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문을 만드는 일을 오세닥스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뿌리 부분에는 박테리오시스트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들이 모여 사는 주머니입니다. 오세닥스는 이 박테리아 주머니에 사는 박테리아들과 공동으로 콜라겐 분해 효소를 만들고 공동으로 영양소를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문을 만든다는 사실이 2021년에 논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결국 이 박테리아들이 없으면 좀비벌레 오세닥스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박테리아와 오세닥스는 공생의 관계를 통해서 뼈에 남아있는 지방과 콜라겐을 분해해서 서로 잘 먹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뼈를 우려내어 먹듯이 오세닥스도 미생물과의 공생을 통해 그렇게 먹고 삽니다. 거대한 영양분 덩어리인 180톤의 고래가 죽어 바다에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만찬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문어를 비롯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몰려와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뼈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기물마저도 좀비벌레 오세닥스가 달라붙어 우려내 먹습니다. 그 과정에 공생하는 미생물은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의 생명은 또 다른 수많은 생명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미생물 이야기 좀비벌레 오세닥스였습니다. 안녕.